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연합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및 투자 보호 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2016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9년 2개월 만에 이룬 성과로 이번 합의는 양측의 통상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번 협정 발효 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유럽산 상품의 98.5%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며 연간 약 6억 유로 규모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산 자동차와 농식품의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기차와 제약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유럽산 쌀, 설탕, 바나나 등 인도네시아가 민감 품목으로 분류한 농식품은 기존 관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산 일부 농산품의 유럽연합 시장 수출은 쿼터제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면서도 농업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문 초안은 법률 검토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양측의 공식 서명과 비준 과정을 거쳐 발효됩니다. 올해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압박이 협상 타결의 촉매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인도와도 연내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서 신규 회원국 가입 문제와 교역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을 맡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하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연계해 열립니다. 참고로 RCEP 정상들이 공식 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 2020년 협정 서명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협정은 관세 인하, 투자 확대, 상품 이동의 자유 촉진을 목표로 했지만 회원국 간 이해관계로 인해 다른 지역 협정보다 다소 느슨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협정 개선과 신규 가입 신청국 문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아시아 국가들에 큰 부담을 준 상황에서 RCEP은 대안적 무역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RCEP을 통해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미국 관세의 영향을 완화하자고 촉구해왔으나 말레이시아 측은 특정 국가가 의제를 주도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역시 다자주의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는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도 참석해 영내 최대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 중국과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아세안과 RCEP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 환경에 적응하고 협력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동결해 두었던 대규모 예산을 해제했습니다. 올해 초 대통령 지시로 2,500조 루피아 규모의 예산이 삭감됐고 이 중 절반가량이 국영자산펀드 단안타라에 나머지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배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집행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무부는 168조 5천억 루피아를 다시 풀어 다른 부문으로 재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기존 710조 루피아 한도에서 1,710조 루피아로 증액될 것처럼 알려졌으나 실제 배정액은 기존 계획과 같은 710조 루피아에 그쳤습니다. 9월 8일 기준 집행액도 130조 루피아로 한도의 18.3%에 불과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재정 집행률은 연간 계획의 55.6%에 머물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 동결이 투자 위축과 내수 둔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르마타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산 집행 지연이 경제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시장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신속히 흡수 가능한 항목에 재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재정적자 축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재정적자는 국내 총생산의 1.35%에 불과해 계획치인 2.78%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정부는 남은 기간 집행 속도를 끌어올려 경기 둔화를 완화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신수도 누산타라를 2028년까지 정치 수도로 확정하는 대통령령을 발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 입법, 사법, 3건이 모두 이전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누산타라 프로젝트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재원 조달과 일정 준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3년간 중앙정부구역 6,600헥타르 중 800에서 850헥타르를 개발해 20%의 정부청사를 완공하고 공무원 4,100명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누산타라 수도청은 이번 조치가 사업의 확실성을 높여 투자자 신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스뎀당, 국민수권당 등 주요 정당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단계적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예산 효율화 지침을 내렸으며 경비를 줄여 무상급식과 수도건설 등 핵심 사업의 재원을 집중해왔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조코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속성을 보여주며 향후 전국 운영과 재선 전략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여건과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2028년 이전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정 긴축 이후 남은 예산이 부족한 데다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의 청사를 완공하기는 어렵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9년 총선과 맞물려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쌀 도정업계가 정부의 가격 정책과 물가 상승 압박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산지 소매가를 인상했지만 소매 상한가 조정이 뒤따르지 않아 도정업체들의 마진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소규모와 중견 업체들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축소했고 이로 인해 시장 공급은 위축되고 쌀값은 오히려 상한선을 넘어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쌀도정 도매협회는 특히 인도네시아 조달청의 과도한 매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달청은 올해 첫 수확기에만 약 300만 톤을 흡수해 도정업체와 경쟁을 심화시켰으며 9월 초까지 매입을 이어가 시장 혼란을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지 가격은 1kg당 8,000루피아까지 치솟아 도정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 개입이 너무 늦고 효과가 미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식량주권연합은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이 시기적으로 늦었고 방출량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불법 쌀 혼합 단속이 강화되면서 유통업자와 생산자들이 활동을 중단해 공급난이 심화됐습니다. 농민들 역시 생산 비용 상승으로 실질 소득 개선을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식량 체계가 쌀 중심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농업부 예산의 70% 이상이 쌀에 집중돼 사탕수수, 카사바, 옥수수 같은 대체 식량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쌀이 흔들리면 식량 안보 전체가 위태로워진다며 정부가 다양한 식량 기반을 육성하지 않으면 물가 불안과 식량난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10월 26일부터 인천 만화도 노선에 단독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스타항공이 운항하는 첫 인도네시아 노선이자 태국, 베트남에 이은 세 번째 동남아시아 노선입니다. 특히 인천 만화도 노선은 전체 항공사를 통틀어 이스타항공이 유일하게 운항합니다. 12월 16일까지는 주 4회 운항하며 12월 17일부터는 매일 운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운항 일정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8시 25분 출발해 다음날 오전 1시 15분 삼라툴랑이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귀국편은 오전 2시 20분에 출발해 인천에 오전 8시 40분 도착하는 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참고로 마나도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북부에 위치한 휴양지로 세계적 다이빙 명소인 부나켄 해양공원과 휴화산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로콘 화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술라웨시는 인도네시아에서 드물게 인구의 다수가 기독교를 믿는 지역으로 교회 건축물과 크리스마스 축제가 활발해 독특한 문화적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이 50m의 예수 축복석상이 세워져 있어 도시의 상징이자 관광 명소로 꼽힙니다. 온화한 기후와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져 마나도는 인도네시아의 숨겨진 낙원으로 불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